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시장을 읽는 시그널라인입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지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뉴스 보면 이런 제목들 진짜 많이 보이죠. 연준 2번 연속 금리 인하, 한국은행 경기 둔화 속 기준금리 2.5% 동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거예요. 금리가 떨어졌다는데 그래서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이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은 왜,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가? 이걸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그림 그리듯이 차근차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줄로 먼저 정리하면요. 금리 인하는 어떤 폭등 버튼이 아니라 소비, 기업, 투자 심리를 순서대로 건드리는 3단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 FOMC 뉴스든 한국은행 금통위 뉴스든 훨씬 차분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지금 금리가 어디 와 있는지부터 아주 짧게 짚고 시작할게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미국 연준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구간에 와 있고요. 한국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제는 위에서 아래로 방향이 돌아섰다. 즉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와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2024년까지 꽤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2025년에 들어서 2번 연속 금리를 내렸고 한국도 2024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식으면서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내려서 지금 2.50%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두 가지예요. 왜 중앙은행은 이렇게 금리를 내릴까?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왜 주식, 부동산 같은 시장이 요동을 칠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오늘은 구조를 딱 3단계로 나눠서 볼 겁니다. 금리, 가계와 기업, 투자 심리와 자산시장. 이 3단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제일 기초적인 개념부터 잡고 가보죠. 금리는 왜 돈의 가격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게 이자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줍니다. 이 이자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한마디로 줄이면 경제 전체에 붙어있는 돈값의 기준표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곧 돈값이 싸진다는 뜻이고 이게 내려가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쪽이 바로 가계와 기업의 숨통입니다.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 전체가 숨 좀 쉬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로 금리가 내려갈 때 가계와 기업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하나씩 연결해 볼게요. 먼저 가계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에 이자 4%를 내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금리 인하 덕분에 2.5%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연 단위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월 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건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자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소비를 조금 더 늘리거나 다른 하나는 저축이나 투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죠. 당장 큰 소비를 하지 않는다 해도 매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드는 안도감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계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심리 개선이에요. 이 정도면 숨은 좀 쉬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갑이 완전히 닫혀있던 상태에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짓거나 설비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대부분 자금을 빌려야 합니다. 이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함께 내려가죠.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생깁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있고 연구개발을 늘릴 수도 있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와 기업에서 동시에 숨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에서 돈이 조금 더 활발하게 돌기 시작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금리 인하의 1단계 효과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서 소비와 투자 여력을 늘려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가계와 기업의 숨통이 트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시장 심리가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업이익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은 이자를 덜 냅니다. 게다가 경기 부양 효과가 일정 정도 나타나서 매출이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생기죠. 이자 비용은 줄고 매출이나 수요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기업의 순이익은 좋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가는 결국 앞으로 이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이익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회사 앞으로 이익이 예전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싸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기대가 쌓이면 주가가
단순히 조금 오르는 수준을 넘어 재평가, 리레이팅이란 표현을 쓰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건 같은 회사인데도 시장이 허용하는 PER,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간 이동이에요. 금리가 높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은행 예금만 해도 이자가 4%에서 5%가 나오는데 굳이 위험한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금 금리가 4%에서 2%로 내려갔다고 해볼까요? 지자만으로는 물가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금에 머물러 있던 돈이 주식, 리츠, 회사채, 부동산, 때로는 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국면은 보통 돈이 예금에서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많이 묘사됩니다. 물론 이게 항상 무조건 강세장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돈의 방향이 한번 크게 바뀌는 구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좋다면서요? 근데 왜 어떤 때는 금리 인하했다고 뉴스 나오고 나서 시장이 오히려 급락하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8년 12월 0%에서 0.25%까지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논리대로라면 금리를 이렇게까지 내렸으니 시장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 인하 과정에서 S&P 500은 고점 대비 약 57%까지 빠졌습니다. 이 구간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는 폭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유동성이 공급되고 금융 시스템이 정리되고 실물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2009년 이후 몇 년에 걸쳐 S&P 500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13년쯤에는 위기 전 고점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했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대략 8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2008년 사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 초반이나 한가운데에서는 금리 인하가 공포를 더 드러내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과 이익 회복이 맞물리면서 자산 가격이 회복된 사례다. 2020년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준은 3월 15일 긴급 회의를 열어서 연방기금 금리를 0%에서 0.25%로 낮추고 동시에 무제한 양적 완화에 가까운 대규모 자산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며칠 동안 시장은 더 출렁였고 변동성은 오히려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길게 놓고 보면 2020년 하반기에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말해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금리 인하는 보통 위기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에 나온다는 점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안 좋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초입이나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거야? 라며 오히려 더 흔들리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동성 공급과 기업이 회복이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가 회복과 랠리의 토대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과거 사례로 구조를 한번 복습해봤고요. 이제 다시 현재 2025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2024년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2025년에 두 번 금리를 내려서 현재 3.75%에서 4.00% 구간에 와 있습니다. 한국은 성장 둔화, 정치, 대외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기준금리를 2.50%까지 내렸고 이제는 추가 인하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를 할지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구조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해석하는 것입니다. 시그널라인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크게 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 완화 구간입니다. 이미 대출 이자 부담이 조금씩 줄고 있고 기업 이자 비용도 점차 가벼워지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데이터 확인 구간입니다. 소비, 투자, 수출 같은 실물 지표가 실제로 살아나는지, 기업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지, 실업률이 안정되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선반영하는 구간입니다. 데이터가 완전히 좋아지기 전이라도 이 정도면 바닥은 벗어났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른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이냐고 물으신다면 아직은 대체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초입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직 데이터는 들쭉날쭉하지만 금리 방향이 바뀌었고 기업과 가계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는 그림이 나타나는 구간이죠. 물론 여기가 바닥이다, 앞으로 대세 상승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 없는 영역이고, 그걸 맞추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태도는 바닥을 맞추자가 아니라 금리나 국면에서 가계, 기업 이익, 투자 심리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보자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린이분들이 금리 뉴스를 볼 때마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캡처해 두셨다가 FOMC나 한국은행 금통위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건 왜 내렸냐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가 너무 나빠서 내린 건지, 물가가 충분히 잡혀서 여유가 생겨서 내린 건지, 아니면 환율 급등, 금융불안 같은 문제 때문에 내린 건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내린 거라면 아직 실물 경제는 생각보다 안 좋구나라는 신호일 수 있고요.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린 거라면 한숨 돌리자는 성격에 더 가깝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건 속도와 분위기입니다. 0.25%포인트씩 천천히 내리고 있는지, 한 번에 0.5나 1.0%포인트씩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는지, 또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만장이 치였는지 아니면 의견이 갈렸는지, 이런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 이번 10월 FOMC에서도 금리는 3.75%에서 4.00% 구간으로 내리긴 했지만 추가 인하를 둘러싼 견해차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보면 이게 장기적인 완화 사이클로 쭉 갈 건지, 아니면 한 번쯤 숨고르기 하는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 발표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금리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그 이후에 채권금리,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먼저 반응하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강하다면 경기민감주, 성장주, 중소형주, IT 같은 업종이 먼저 움직일 수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면 배당주, 방어주 위주로만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충분해요. 금리 뉴스는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구조를 체크하는 신호다. 이 관점을 갖고 보시면 뉴스가 훨씬 명확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만 더 짧게 정리해 볼게요.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는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고, 그게 기업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결국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2008년, 2020년, 그리고 지금 2025년까지 역사를 길게 보면 금리 인하는 위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회복의 토대를 만들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라인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다, 사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대신 금리와 시장을 연결해서 보는 훈련, 그 기준을 함께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이 금리 뉴스는 지금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시장을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시그널라인과 함께 천천히 구조를 하나씩 쌓아가 보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시그널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금리, 경기, 시장 구조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함께 시장을 공부해 나가요.